반갑습니다. 주주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하이브의 주가 차트 패턴을 완전 분석해보고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엔터주 가운데서 SM은 신고가권에서 주가를 유지해준 데 비해서 하이브는 오늘 반등을 갭락에서 소폭 반등을 시도하는 데에 그쳐서 하이브 주주분들 굉장히 좀 심란했던 하루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갭을 메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차트 패턴 그리고 비슷한 예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실적 모멘텀 보면서 영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봅시다. 먼저 오늘 하이브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하이브의 주가는 1.21% 오른 29만 2,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갭락에 따른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한 데 비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전일에 비해서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높여준 모습입니다. 지금 이 9%, 8, 9%대에 달하는 하락에 좀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갭은 메워 올릴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상승 압력이 조금 더 강한 상태인 점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씩 저희가 풀어봅시다. 집중해 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 이 패턴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갭을 내려서 온 패턴의 이름을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갭 패턴. 이것을 왜 아일랜드 갭이라 하냐? 아일랜드, 영어로 섬이 아일랜드라고 하죠. 이렇게 섬처럼 갭을 띄어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있더라도 이 갭을 다시 메워 올라오기 마련이라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 갭은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단순 수급적인 요소지만 악재로 인해서 갭 하락이 나왔건 호재로 인해서 갭 상승이 나왔건 일반적으로 악재와 호재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회귀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론으로서 아일랜드 갭 패턴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주식들에서도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 패턴을 한번 보시자면 최근에 갭락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라는 이제 기업의 악재, 수급적 요인도 아닌 기업의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갭이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 수렴을 거쳐서 반등이 갭을 메워서 올라오면서 주가를 회귀해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갭 메워 올라온 점 확인이 되시죠? 하나 더 보자면 이제 또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갭은 메디톡스는 갭이 좀 자주 일어났던 종목입니다. 작년 10월에도 있었고 작년 말에도 있었죠. 작년에 이 갭은 메워 올라온 점 확인이 되시고 이 다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생성되었던 갭은 아일랜드 갭 패턴으로서 이렇게 갭으로 메꿔서 주가가 회귀해서 올라왔다라는 점이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면은 2달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패턴의 확률상 주가를 다시 찾아오기 높은 그런 확률인 점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갭이 조정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메꾸기 마련이다라는 점 일단 우선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저희가 반등을 하기에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점 체크가 됩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보셔야 됩니다. 캔들 패턴부터 하나씩 뜯어보자면 이제 갭이 나온 날 그래도 위아래 꼬리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시가에서
상승을 해주면서 빨간불을 켜주었고, 오늘의 주가의 경우에는 전일보다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주가를 마감해주면서 그래도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심리가 우세한 상태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캔들 패턴상 단기로 매수 심리가 우위다 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상장주, 아직 하이브는 신규 상장주의 영역에서 볼 수가 있죠. 신규 상장주의 패턴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상장일 당일에 시가와 종가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에 조금 더 우호적인 위치에 있다.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할 때 조금 더 수월한 주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일 종가 위에서 상승이 수월한 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두었고요. 수평 추세선을 그어보더라도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왔던 27만 원 구간 위에서 이제 매물대, 구름대 다 밟고 올라와서 이제 단기 수급선 타고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던 데서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상승에 조금 더 우호한 그런 그림이다. 저항대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단 박스권을 노려보아도 괜찮은 그림이고 우리가 가장 심플하지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 있죠. 중요수급선이라고 하죠. 저희가 황금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타고 또 주가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점 또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하락의 여지보다는 상승의 여지가 더 많다. 그리고 갭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전일 그 갭락이 나온 경우에 전일에 29일 갭락이 나온 날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일어났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도 꽤 많이 샀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수급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왔지만 사모펀드 물량이죠. 스틱인베스트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있었지만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를 했다라는 점 저희가 꼭 필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저가에서 매수를 한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기관 외인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저희가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갭락이 왜 나타났냐 이게 중요한데 장 마감 후에 월요일 장 마감 후에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스틱인베스트에서 이제 보유 지분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 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블록으로 이제 대량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일어난 갭락인데요. 이 갭락 자체가 수요가 없으면은 체결이 안 됩니다. 블록딜을 누군가 어떤 주식을 팔려고 할 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려고 할 때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어야지 기관 투자자들이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참여를 할 텐데 그 기업이 좋지 않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블록딜도 수요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인 점을 저희가 아셔야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30%, 해외에서 70% 비중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스틱인베스트에서 물량을 하이브의 상장 이후 계속해서 물량을 주기적으로 좀 출회를 시켰는데 이제 이번 블록딜로 인해서 스틱인베스트가 보유한 지분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틱인베스트 발 수급 악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악재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재료 측면으로나 이제 기술적 측면으로나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갭을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은 점이라는 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중요수급선 지지도 받아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저점, 고점 다 높여주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고, 상장일 종가, 주가 위에서 이제 저항 구간 위에서 수월하게 상승이 수월한 점, 그리고 패턴상으로도 갭을 메꿀 수밖에 없는 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적적인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콘서트에서 나오는 영업이 큰 엔터사들의 그런 특징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영향이지만, 올해는 이제 경제재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엔터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점이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보통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저점을 통과하여서 2분기에 아티스트 활동 재개, 그리고 지금 하이브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을 플랫폼으로서 여러 가지 컨텐츠 회사 인수라던가 이러한 사업 영역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인수한 이타카 홀딩스의 사업 부문에 연결이 반영이 되기도 하는 점, 모멘텀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3분기에는 이제 경제 재개, 투어 재개, 투어 재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고마진 사업부 매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에서 하고 있는 팬 플랫폼 커머스 위버스숍에서 상품과 이제 콘텐츠 마진이 20%가 이상입니다. 20%가 넘는 고마진 사업부에서 하반기에 이 모멘텀을 더욱 크게 보고 있다는 점,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편차가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 넘는 데 비해서 메리츠 증권은 26만 원을 정도로 이렇게 편차가 큰 상황이지만, 그래도 투어를 많이 하는 것부터가 좀 주요 수입원인 투어 재개로부터 일단 영업이익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고, 고마진 사업부 매출 기대감, 이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리자면, 하이브가 지금 음악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이 레이블 3단계입니다.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레이블에서는 이제 창작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고, 솔루션에서는 이제 여기서 얼마나 매출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를 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고, 이제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예시를 들자면 방탄소년단 캐릭터를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그림책을 출간을 하고 저작권을 활용하여서 이제 창작 활동에서는 조금 더 질이 높은 음악 창작 활동을 진행을 하고, 솔루션에서는 매출을 극대화를 시키고,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서 시스템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이제 콜라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 팬 커뮤니티 위버스가 유명하죠.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사업과 협력을 해서 이제 세계 최대의 팬 커뮤니티를 확보하겠다 하고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손잡 콘텐츠 또한 제작에 나섰고요.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미디어 기업인 이타카 홀딩스도 인수를 하여서 2분기 실적부터는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침투를 한다.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모든 생활에도 이제 사업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플랫폼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사업 성장성이나 마진율을 높여가면서 이제 사업의 확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50만 원의 목표 주가가 충분히 머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갭을 메꿔 올라오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기술적 분석과 수급적 측면, 그리고 모멘텀적 측면까지 하이브가
갭을 맺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주가 분석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고, 이제 오늘도 관심 종목 체크를 해드려야겠죠. 전일 제가 정책주 보시라, 지금 정치 테마에서는 정치 인물주에서 정책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책주를 보셔야 한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 출산, 장려 정책, 뭐 원전 이런 종목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까지도 좀 전반적인 강세가 형성이 되었고요. 오늘 저출산,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로 뭐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캐리소프트, 제로투세븐 모두 급등 강세가 나왔던 하루입니다. 이제 정책에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또 정책 관심주로 나무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나무기술은 뭐 사실 5G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일반적으로는 나무기술 하면은 5G 관련주로 아실 텐데, 최근에 윤석열 정책주로서 공정경제 정책주로서 시세가 일단 한 차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시세 후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절반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일목 지지대 작용이 되고 있는 점 확인이 되죠. 그리고 5G 섹터로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바닥에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윤석열의